비트리 부드럽게 휘어지는 냉장고 정리 18세트. 오, 휘어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휘어지는 모양이죠? 요거. 이렇게 휘어지는. 네. 얼음. 네. 얼음. 자, 비트리 부드럽게 휘어지는 냉장고 정리 용기 18세트입니다. 주방 및 냉장고 정리로 고민하는 분들께 특히 냉동실에 정체가 알 수 없는 비닐봉지가 잔뜩 들어있어서 차마 열어볼 엄두도 안 나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네. 진짜 그래요. 좀 요리하다가 남은 것들 다 쑤셔 넣었는데. 그렇죠. 네. 냉장고만 열어보면 시커먼 봉지들이 이렇게. 그래요. 시커먼 봉지들이. 네. 예, 그래요. 자, 비트리 300ml 6개, 비트리 600ml 3개, 비트리 1500ml 3개, 비트리 2300ml 2개. 다양하겠군요. 다양하네. 트레이 12구 1개, 트레이 35구 1개, 얼음통 1개, 얼음 스쿱 1개, 총 18개 다양한 크기의 투명 정리 용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정리 용기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뭐가 들어있는지. 그렇죠. 예. 물속에 푹 담궈도 내용물이 새지 않는 짱짱한 밀폐력으로 다양한 음식을 신선하게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리 정리 용기는 특별한 연질 소재인 고순도 엘라스토머를 첨가해서 냉동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해서 잘 깨지지 않습니다. 영하 30도에서도 깨지지 않고요. 110도까지 견딜 수가 있어서 110도. 전자레인지 사용도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3분 넘기진 말라고 하시네요. 예. 자, 인체에 해로운 환경 호르몬이나 독성은 1도 없는 BPA 프리의 PPA 소재를 사용해서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1월 10일 기준으로 현재 인터넷 판매가는 46,000원대 하지만 김용민닷컴은 42,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아까 2022년을 2002년이라고 읽었는데 2003년이 올해 대학 들어가는 모양이죠? 2003년생 아닌가요? 2003년생. 그렇지, 2003년생. 2003년생이죠. 야, 제 아들이 2007년생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네요. 진짜 얼마 안 남았네. 그렇습니다. 예. 사실 우리 아들이나 제 친구들한테 야, 너희들 2002년 월드컵 들어봤니 했더니 역사책에서 봤어요. 진짜? 역사책에서 봤어요. 그쵸, 2007년생이면. 국사 때 봤대, 국사 때. 그러네. 그래요. 우리의 2002년은 청동기 시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걔네들한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와, 그렇군요. 2002년에 뭐 하셨습니까? 2002년에 저는 술 먹고 이제 축구 보고 거리를 하고 그랬죠. 그러셨어요? 네, 대학생이었으니까. 대학생 때. 형님 미디어오늘 계셨고. 기자로서 있다가 2002년 때 한국과 미국이 붙었거든요. 그렇지. 근데 제가 광화문 취재에 있었습니다. 거리 갇혀가지고 못 나왔어요. 그때 진짜. 왜냐면 거리용을 하는데 미리 가 있었잖아. 근데 그냥 앞에 전광판 보고 있는데 꽉 찬 거예요, 어느새. 그러니까 뒤로 옆으로 못 나가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정말 아찔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래요. 월드컵 붕이들 2002년생들은 2학년 된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군요. 2002년에 월드컵 베이비들이 참 많이 나왔죠. 네. 러브. 그래요. 네. YM 러브? 아닌가? 아니지. 그러면은 올해 이제 월드컵 베이비들이 대학을 들어가겠네요. 6월이니까 그때가. 2000년 6월이었잖아요. 2003년생들이 아마. 그렇지, 2003년생들이. 예. 그때. 예. 뭐 그런 걸 또 계산하고. 네, 그렇습니다. 족발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붉은 악마 2세들, 붉은 악마 2세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예. 다시는 멸공 소리 안 한다는 정 회장 뉴스가 나왔다고 또 JTBC 분들이 뉴스에 계시네요. 나왔습니다. 예? 나왔어요? 네, 멸공 발언. 그럼 아까 우리 댓글 올려주신 분이 맞는 얘기네. 그래. 역시 김용민 PD도 이거를 타겟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본가 경영진에게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래. 그렇지. 네. 그러니까 내가 언론중재위 가서 이것만 그렇죠.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도 이것만 얘기해서.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 사실은, 우리 김구라 형님한테 이걸 배웠는데, 김구라 형님은 사실은 이러지 않고. 요거죠, 원래. 요렇게 얘기하시지. 정용진이가 다시는 멸공 안 한다고. 야, 이렇게 꼬랑지 내릴 거를 왜 했습니까? 조만간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기업인에게 멸공은 현실, 정치 운운하지 말라, 사업가로 살 것이다. 아이고 웃기고 자빠졌네. 기업인에게 왜 멸공이 현실이죠? 기업인이 왜 헛소리라니. 야 그리고 공산주의가 어딨어. 1990년대 다 망했지. 지금 중국도 베트남도 다 공산주의라고 볼 수는 없죠. 네. 거기는 자본주의에 물들어가지고. 그렇죠. 자본주의죠 거기도. 응? 정신 못 차려 이 친구는 진짜. 이게 바로 오너 리스크라는 거예요. 네. 오너라고 다 오케이 다 That's right.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우리 주주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주주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필요해요. 자, 이를 위해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개가 똥을 끊지라고도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근데 좀 차제에 혼 좀 내줘야 될 것 같아. 저는 우리 정용진이가 사과하고 무릎 꿇을 때까지 스타벅스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커피에 아주 완전히 중독된 사람이라고 표현해도 뭐 무방할 만큼 네. 커피를 하루에 10잔 이상 먹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밥 말아 먹는 수준입니다. 커피를. 네. 근데 나는 아무리 뭐 스타벅스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입맛이 잘 길들여지지 않더라고. 동네에 그 동네 커피가 맛있죠. 동네 커피 맛있어요. 거기가 진짜 맛있어요, 네. 여러분. 동네 커피숍,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는 바리스타들이 꽤 있거든. 네. 나름대로 독창적인 맛을 개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동네 커피숍 가가지고 실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네. 동네 커피숍 가서 소상공인분들을 잔뜩 밀어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만간 그 멸치 국물로 커피를 한번 만들어. 멸치 국물 넣었나? 우리 동네 소상공인들이. 네. 뭔가 시원하지 않았습니까? 걸쭉하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자, 우리 정상근 기자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조선일보 얘기를 좀 할까 하는데요. 지난해였죠. 지난해 연합뉴스가 기업과 홍보대 행사로부터 돈을 받고 기사를 쓴 사실이 이제 미디어오늘을 통해서 그렇죠. 보도가 됐고, 그리고 그 기사는 사내 기자도 아니고 경영 관련 업무를 하는 이제 비정규직 직원이 네. 대량으로 기사를 생산한 것으로도 드러났고요. 이후에 이제 포털 뉴스지원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연합뉴스가 계약 수준이 강등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그 법원에서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판단으로 어쨌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지금은 이제 포털에 복귀를 한 상태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일시 본안이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만간 또 결론이 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그 연합뉴스가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이제 보였던 행동이 저는 오히려 더 굉장히 좀 불쾌하고 문제가 있었다라고 좀 봤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연합뉴스가 뭐 자신들이 돈을 받고 이제 광고가 아니라 기사를 썼으니까 이 돈을 받고 쓴 기사를 광고가 아니라 기사라고 했으니까 사실상 이제 대국민 사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국민들로부터 사기를 친 거고, 특히 연합뉴스가 이제 국민들로부터 거둔 세금을 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죄질이 더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어쨌든 그 연합뉴스가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고 또 오히려 이제 포털을 비난하고 자기 지면을 이용해서 그러는 와중에도 사실 연합뉴스의 이 해명 중에서는 귀담아 들을 부분이 딱 한 가지는 있긴 했었습니다. 있었죠. 뭐냐면 연합뉴스만 하는 게 아닌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 다른 데도 다 해. 이거였죠. 네. 요거는 그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맞는 말이고, 특히 이제 조선일보가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성과를 가지고 있죠. 네. 몇 차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2020년 이 한국 광고 자율 심의 기구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총 종이신문 65종 그리고 잡지 53종 이게 118개의 매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총 6,979건의 기사형 광고가 발견이 됐고 이 중에 조선일보가 910건, 거의 1,000건입니다. 네. 1,000건이면은 118개의 매체 중에서 7분의 1에서 8분의 1을 조선일보가 혼자 썼다. 야, 여기도 그냥 독보적이구만. 네, 라는 얘기가 되죠. 역시 대한민국 1등 신문은 대국민 사기 스케일이 이렇게 엄청난데, 근데 이제 그동안 연합뉴스와는 달리 조선일보가 포털에서 쫓겨나지 않았던 것은 미디어오늘 보도에 이제 스모킹 건이 됐던 이 계약서가 연합뉴스 발견이 됐거든요. 근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약서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었던 면도 있긴 있었습니다. 뉴스평가위원회는 변명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본인들 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해명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선일보가 돈을 받고 기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은 뭐 이런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거의 뭐 업계에서는 상식 수준인 거고요. 그렇지. 네. 이 증거가 없다고 제재를 못하는 것 자체가 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에 좀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계약서만 없었을 뿐이지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라는 거는 다른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치는 상황이기도 해요. 지난 10월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매일경제 이 4개 매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광고료를 받았음에도 광고 표시를 하지 않고 기사를 쓴 사실을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인데요. 그렇죠. 이 문체부로부터 이 업무를 위임받아서 이 정부 부처로부터 광고를 받아서 이거를 이제 여러 언론사에 대신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뭐 사기업으로부터 이런 돈을 받고 기사를 썼다 뭐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공공기관이나 정부 이제 관련 기구 여기서 이제 돈을 받고 제대로 이제 광고 표시도 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건 분명히 이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인 거죠. 대표적으로 보면 이 조선일보가 지난해 6월에 국립암센터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서운관 암센터 원장을 인터뷰합니다. 조선일보는 여기에 이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았고요. 1,000만 원 받았던 사실은 물론 이제 밝히지 않았고요. 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했다라는 얘기만 넣었어요. 공동으로 기획했다? 네. 그거만 보면 이게 돈 받고 쓴 건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중앙일보,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는 곳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조율래 이사장이라는 사람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교육문화정보원으로부터 2,730만 원의 광고비를 받고 정부의 이제 식품산업 관련 인재 양성 정책을 홍보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그리고 매일경제,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4,500만 원을 받고 부산엑스포 관련 홍보 기사를 2건 실었습니다. 광고 표시를 안 한 거죠, 대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모두 이제 광고가 아닌 기사로 나갔고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언론재단은 이제 관리를 이제 방기한 거고, 이 주무부처는 광고보다는 이제 기사 형태를 요구하면서 세금을 내는, 그러니까 이 홍보비에 기반이 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을 기만을 한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신문법에 따르면 이 신문, 인터넷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히 구분해서 편집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만 그 2009년에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개정하면서 이 처벌 규정을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법은 맞는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아주 굉장히 좀 이상한 상황이 된 거죠. 실효성이 없는 법이네. 실효성이 없는. 네.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미디어스에서 관련 보도가 하나 더 나왔는데 이 조선일보 정부 광고 내역 이게 있습니다. 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조선일보에 집행된 4천만 원 이상의 정부 광고 중에서 기사형 광고가 3건이 있었다고 해요. 예. 이 기사가 건당 5,500만 원짜리도 있고 5천만 원짜리도 있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5,500만 원짜리 기사형 광고를 2건 조선일보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에서 5천만 원짜리 실었죠. 그리고 이 조선일보가 이 돈을 받고 쓴 기사형 광고에 바이라인까지 붙였어요. 기자의 이름을 옆에 붙였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기사로 위장한 광고. 아니 근데 진짜 그건 나쁜 짓 아닙니까? 나쁜 짓이죠. 아 근데 요즘은 진짜 전면 광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은 저런 게 너무 좀 기사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종이신문이라거나 이런 걸 볼 때 인터뷰가 실리고 뭐 이런 게 좀 좋게 보도하는 기사가 실리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건 얼마짜리일까? 아니 진짜 모든 신문 지면에 실리는 인터뷰 기사를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니까. 안 그런 기사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 저런 게 지금 범람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뭐 조선일보가 이런 기사를 쓰면서 기사형 광고임을 의미하는 이 애드버토리얼이라는 문자를 붙인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일반 대중이 애드버토리얼 이렇게 영어로 쓰면은 뭔지 알기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리고 그거를 잘 안 보게 되죠. 기사 그리고, 제목을 보게 되지. 네. 이 애드버토리얼을 찾으려면은 굉장히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네. 게다가 또 그나마 아예 없는 기사형 광고도 많았다라고 하고요. 또 여기에 이제 조선일보는 광고 하단에 기자 이름을 떡하니 박아 넣음으로써 광고를 이제 기사로 독자들에게 인식시키려고 한 거죠. 근데 언론재단이 미디어스가 이제 언론재단을 취재를 했는데 그 언론재단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애드버토리얼의 표기 방법은 다양하게 인정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지들 얘기지 그거는. 지들 얘기가 아니라 이거 불법이거든요. 신문법에 나와 있는 불법입니다. 이거. 불법이에요, 불법. 네, 이제 처벌 규정이 없을 뿐이지 이거는 법에 명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언론재단에서는 뭐 다양하게 인정된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야, 그 진흥재단 관계자가 누군지 궁금하네. 네, 이런 식의 인식이면 이 언론재단의 광고 대리 업무를 맡겨도 되는 건가? 이 법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는데. 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신문윤리위원회도 2016년 11월에
기사형 광고에 바이라인을 붙이는 것은 독자들이 기사와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금기로 봐야 한다. 네. 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신문윤리위원회도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조선일보가 여기에 이제 따르지 않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연합뉴스가 다들 하는 거 뭐 나도 좀 했다. 근데 뭐 나한테 이렇게 불이익을 주냐, 뭐 이렇게 억울해했다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남들 다 한다고 해서 자기들이 한 것도 인정될 수 있는 건 아니죠. 뭐. 그렇죠. 분명히 이제 문제인데 네. 그럼에도 분명한 거는 다른 언론들도 지금 이 행위를 하고 있고 했었고 이제 조선 연합뉴스가 딱 걸리니까 불 켜질 때 이제 바퀴벌레 들어가는 것 마냥 지금은 이제 싹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 연합뉴스가 걸리기 이전까지는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실제로 정부 부처가 또 이거를 부추기는 측면도 있었고 그렇죠. 네, 정부 기관들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연합뉴스가 포털 뉴스지효평가위원회로부터 이 계약 수준을 강등받고 뭐 지금 법원에 걸려 있긴 하지만 이 법원의 결론이 나오는 대로 연합뉴스에 대한 이런 제재가 좀 옳은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이 포털 뉴스지효평가위원회는 기존에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문제들도 한번 쭉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포털이 자기들이 지금 공론장 역할을 자이든 타이든 하게 된 상황이라면은 그렇죠. 이 공론장을 깨끗하게 유지해야 될 의무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뭐 마트가 있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물건을 팔긴 하지만 이 마트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는 마트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포털이 그 역할이 있는 건데 그 역할을 지금 방기하고 계속 이대로 그냥 놔둔다면 굉장히 좀 문제가 있겠다. 아니, 제 언론중재위원회 얘기를 다시 해서 죄송한데, 아니, 이게 사실 그 언론의 기사가 포털로 전송됐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고, 또 심지어는 저도 거기서 확인했던 거 아니겠어요? 근데 포털이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그 신문사로부터 기사를 받았을 뿐이다. 그래가지고 면책이 됐어요. 그 중재위원회 쪽에서 저 사람들은 빼자라는 식으로 하더라고. 아니, 그러면 왜 포털에다가 손해배상 정정보도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어요. 난 사실 그게 있는 줄 몰랐는데 중재위원회에서 먼저 알려줬어요. 포털에다가도 걸 수 있다고. 포털에다 걸었더니 그냥 뭐 그 사람들은 뭐 그냥 단순히 전송받아서 냈을 뿐이지 뭐 고의는 없잖냐. 포털에서 김용민이 연맥이려고 할 그런 고의는 없었잖냐. 그 많은 기사들이 오는데 그걸 일일이 다 팩트 체크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럼 포털이 뉴스를 다루지 말아야죠. 그렇죠. 포털이 뉴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포털의 어떤 지금 사실상 언론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든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든가 포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요. 중재위가 할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또 있습니까? 네, 하나가 더 있긴 한데 뭐 짧게 하겠습니다. 예. 그 조동현 전 선대위원장 네, 기억하시죠? 네. 굉장히 좀 가로세로 연구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생활 관련돼서 굉장히 좀 많은 상처를 받고 자리에서 물러나셨는데, 근데 뭐 가로세로 연구소는 뭐 그건 뭐 언론도 아니니까 뭐 다른 방식으로 꼭 죄가를 받길 바라고 이제 언론 얘기만 하면 이 TV조선의 보도를 조동현 씨 관련 논란에서 다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김먹고님 2만 원 감사합니다. 갑자기? 고맙습니다. 우리 시기님은 10,000원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리고 없네요. 네. 아이 수전노들 말이야 진짜. 네. 해도 너무하네. 뭐 이렇게 한 분도 안 보내.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예. 네. 어쨌든 다시 얘기 돌아가면, 근데 TV조선이 이제 가세현이 했던 뭐 그따위의 주장을 이제 그 저널리즘이란 이름으로 의무전송 채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무분별하게 유포를 했는데, 관련 보도가 이 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군요. 네,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올라갔는데, 결론은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네. 유보입니까? 보류입니까? 보류입니다. 아하. 네. 선방위원들이 이제 9명인데요. 네. 이 보도가 문제가 있다가 4명.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이제 법정 제재를 해야 한다 였고, 그리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 2명. 이렇게 되면 4대인데, 네. 이 문제는 9명이니까 과반이 5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나머지 3명이 의견을 보류를 한 거죠. 뭐 하여튼 이 부분이, 그러니까 TV조선의 이 보도가 굉장히 좀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또 특히 이제 아이 입장에서 굉장히 좀 큰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또 이것을 뭐 사생활의 영역인데 보도를 해야 되냐 뭐 이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은 의견들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좀 논란이 됐던 이 국민의힘 추천의 김일곤 위원,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분이 영입인제 1호인데다가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자리를 맡았는데, 그러면 일단 공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사생활 문제는 맞지만 조동현 전 위원장에 대한 의혹이 확산되자 민주당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은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일단 잘 모르겠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민주당의 대응이 나온 것이
이게 대응이 나와서 논란이 됐다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의 구본진 위원이라고 있는데 보도된 자료들이 다 객관적인 자료다. 상대가 부인해서 보도를 한 것인데 한국 언론의 현실에서 과연 제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애초에 보도를 할 거인가 아닌가를 말하는 자리에서 객관적 자료 얘기하는 것도 뭐고 이게 사실 이 자료라는 게 어쨌든 이 조동현 씨의 좀 상대방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쨌든 두 분의 이제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문제인데 다른 한 분이 제공한 문서예요. 네. 근데 이 조동현 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이게 방송한 것이 이제 객관적인 자료라고 100%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데 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을 유보한 3명은 이 검증 보도에서 가능한 사생활의 기준이 모호하다라는 이유로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꼭 이 얘기도 좀 덧붙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YTN에서 이른바 이제 김건희 씨 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과거 이제 김건희 씨와 술자리에서 만났다고 주장하는 그 안혜욱 전 초등태권도연맹 회장과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냈어요. 네. 그런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사생활 영역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들춰서 자극적으로 보도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행정지도를 내렸습니다. 뭐야? 뭔 소리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김건희 거는 조금 열심히 노력하면은 이해가 될 것도 같아요. 진실이 드러난 게 없으니까 네. 뭘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 가타부타 판단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차원은 이해가 되는데 안혜욱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지금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보고 이렇게 판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다 뭐 이것보다는 굳이 사생활이다. 들춰내지 않아도 되는 사생활 영역이다. 사생활이다 이거 굳이 아닐까요? 들춰내지 않아도 될 사생활. 아니 근데 그 논리대로라면 아까 조동현 교수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죠. 그렇죠.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조동현 교수는 결론을 못 내렸어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모르겠네. 그분들의 사고방식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니 조동현 씨는 말 그대로 이 선거 캠프에 합류한 분이고 김건희 씨는 국가 예산을 받아 쓰는 대통령 후보 부인 아닙니까? 무한검증은 사실 대통령 후보 부인에게 가해져야 할 일 아닌가요? 근데 그거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조동현 씨에 대해서는 뭐 마구잡이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 뭐 어떻게 손쓸 수가 없다?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뭐 김건희 씨 관련돼서 과거에 뭐 어떤 일을 했다, 뭐 이거는 뭐 검증 영역이 아니다. 뭐 거기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요. 근데 그 똑같은 기준이면은 조동현 씨 사생활 관련돼서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 문제인 거죠. 똑같이 적용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죠. 근데 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계속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6일이 무슨 요일이죠? 1월 16일이요? 일요일 아닌가요? 일요일. 1월 16일이 일요일입니다. 무슨 날입니까? 큰 뉴스가 나오는 날입니다. 일요일에? 큰 뉴스가 나오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뭐 큰 뉴스가 나오는 날이 1월 16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곡절이 많을 거예요. 1월 16일 때까지. 곡절이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보도를 내는 언론사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곳이기 때문에 뭔가 대선 전국에서 물줄기를 바꾸는 보도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 언론사를 생각하면은 대선 관련입니까? 대선 관련입니다. 네. 오늘 일요일. 네, 일요일이군요. 1월 16일이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자,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 정상 기자님 수고하셨고요. 김용민이도 수고했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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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